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증시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장중에 뭐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좀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미증시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데다가 일단 그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고 나면 올라가 있고 자고 나면 올라가 있고 하던 그런 장을 우리가 몇 번 겪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 한 2023년도 작년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장은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이게 적어도 고점 대비 10% 안팎으로 꺾였다고 한 이후부터는 네. 늘 고민스러운 게 또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조정이 끝났는가 아니면은 이게 또 그간 단기 급락에 대한 어떤 반등 이후에 또 한 번이 더 남았는가 이게 늘 고민스러우니까 사실 지금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장이 약간 마비 상태 같아요. 마비 어제 상태. 우리 장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예, 그러게요. 저도 뭐 미국 장 보고 호기롭게 빨간 거 메고 나왔다가 개장초 보고 네. 그 역시 했는데 오전 오후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긴 하지만 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갈지. 근데 오늘은 또 우리나라도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정치적 있고. 불확실성이 지금 그야말로 이제 피크를 지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 같은데 지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까 이게 또 길게 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응하기 쉽지 않네요. 예. 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대표님하고 매주 수요일 날 뵙는데 지난주 뵙고 오늘 이제 일주일 사이에 어떤가 싶어 보니까 미국 나쁘지 않았고 우리는 보니까 뭐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인데 코스닥이 한 일주일 사이에 4.6% 코스닥이 유난히 많이 빠졌고 중국 안 좋고 유럽도 그동안 잘 달린다 했는데 조금 약한 쪽이고 얼추 이렇게 뭐 그건 잡힙니다만 우리 또 대표님 나오시면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한번 시켜주시잖아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아마 2주 전 정도부터는 이제 미국이 기술적인 바닥에 도달했기 때문에 반등 기회를 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대략적으로는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예. 대략 3월 13일 그날을 바닥으로 해서 미국은 좀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때 정확히 이제 그 이후로는 말씀 주신 대로 연초에 가장 잘 달리던 유럽과 중국 시장이 좀 소강 예, 좀 상태죠. 그래요. 네. 어제는 독일 지수가 다시 좀 강세로 예. 돌아서긴 했지만 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고 어허. 그다음에 유럽과 중국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 정도면은 좀 쉴 타이밍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반등을 좀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중간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지금 흐름 자체는 중국과 좀 더 홍콩 지수와 조금 더 흐름의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 이게 이제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지금 슬금슬금 우리 원 달러가 좀 위로 올라가면서 네네. 그거는 외국인들 수급에는 썩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자신감 있게 국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환율 수준에 예. 도달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미증시 반등 나오는 게 이게 뭐 좀 과매도 급락에 따른 일시적 반등인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건지 좀 헷갈려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게 또 계절적으로도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딱 적절한 때 온 거예요. 한 네. 미국이 한 10% 정도 이상, 그러니까 나스닥은 10%더, S&P 500은 딱 한 10%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제 조정장이죠. 이제 코렉션이라고 하는 대략 고점 대비 한 10% 하락한 걸 조정장.
20% 이상 빠지는 거를 소위 약세장, 베어마켓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재미있는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최근 한 5년 사이,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도에 미국의 상반기 주가 흐름의 평균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회색선이고요. 대략적으로 3월 달에는 좀 조정받는, 그러니까 1, 2월에 좀 올랐다가 3월 달에 조정받고 그 3월 이후 하반월부터는 쭉 올라가는 양상, 이 흐름이 늘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조금 더 과도하게,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올해가 지금 짙은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네. S&P 500이 상당히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바닥 잡고 지금 올라가려는 한 모습은 미국의 상반기 기본적인 최근 5년간의 흐름과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고요. 여기에 또 힘을 실어준 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입니다. 사실은 또 뉴스에 회자될 정도로 미국의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한 것이 또 저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이제 리테일이라고 하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 한 주 정도, 2주 정도는 강하게 미국 샀고 반면에 기관 투자자 좀 빠져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이제 이 한미 공조가 여기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 공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미국의 개인 투자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예. 지금 이런 그러니까 단기 과매도 구간에서 어쨌든 단기든 중장기든 어쨌든 상승에 대한 기회 포착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 흐름이 최근 들어의 그 우상향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 참 그러니 이게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번 해보니 우리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14일 날 그때 5만 원도 깨지면서 종가 자체도 49,900원으로 최저점을 찍고 이제 그때 이후로 쭉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해서 삼성전자 팔고 미국 기술주 뭐가 됐든 M7 중에 그 무렵에 들어가셨으면은 참 이것도 이제 제가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국민 밉상이 되는데 아픈 데를 자꾸 이렇게 다들 그러실 거 아니야. 역시 내가 팔고 나니 삼성전자는 오르고 내가 미국 주식 뛰어드니까 또 빠지네 하는 이런 어떤 또 그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약간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화도 나실 거고.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도 예, 특히 예.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은퇴 자금 막 그래요. 예, 또 내지는 집을 팔았는데 마침 큰 목돈 생겼는데 뭐 이런 그 돈을 작년 12월에 많이 의사결정들을 그러니까 하셔서 예.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 대체로 오르면 다 지금 아마 매입 단가 대비 현재가가 다 좀 아래쪽에 와 있을 그럴 것 가능성이 같죠. 네.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붙었을 때는 조심해야 될 때다. 사실은 이제 그게 뭐 미국의 뭐 100년, 뭐 1000년 역사에서 자본시장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10% 조정받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은 미국은 지난 15년간 기회를 줬었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 사면은 결코 잃지 않고 항상 더 플러스로 끝날 수 있는 소위 이제 그런 수준까지 조정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후로도 이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전과 조금 다른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지난 몇 년간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눈높이도 높아졌고 네. 이제 성장률 이런 거 좀 둔화되고 있고 이따가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좀 뭐랄까 그 소위 넘어야 될 그 목표 수준이 다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주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침체 우려가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큰 영향을 줄 만한 두 회사의 종목의 변화는 페덱스 주가랑 마이크론 주가였습니다. 제가 따로 오늘 차트는 안 갖고 왔는데 페덱스하고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전망 얘기하면서 페덱스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얘기하면서 그날 하루 페덱스는 12%까지 빠졌다가 한 마이너스 6%로 끝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조금 상승해서 좀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최근 한 4개분기 이상
실적 발표 때마다 지금 저점을 좀 아래로 내려잡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서 페덱스만큼 선행성이 있는 주가가 없는데 페덱스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좀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도 사실은 낸드 쪽의 경쟁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마진에 대한 전망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서 그 마이크론도 거의 한 10% 이상 빠졌다가 6% 하락으로 마무리됐고 일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수출과 반도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만드는 사실은 그러한 시그널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든 걸 뚫고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괜찮아지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현재가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영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에 보시면 미국이 대략 10%, 중심선이 뭐냐면 1969년도 이후에 한 50여 년간 이상 미국은 10% 조정은 언제나 있잖아요. 사실 1년에. 그게 1년에 한두 번씩 더 나타납니다. 근데 10% 조정 이후에 그 이후에 침체가 없이 쭉 잘 지나가면 주가는 검정색 선을 따라서 결국은 올라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 주더라. 네.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한국 개미들, 미국 개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최근 2주간 미국 시장을 산 가장 큰 이유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침체가 지금 우리가 스물스물 걱정하는 침체가 나타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파란색 선을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매우 다양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딱 붉은색 선이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데입니다. 딱 정확히 갈림길 바로 앞에 서 있죠, 네. 지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게 이휘재 씨인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이게 기억나, 나이가 나오는 기억나. 얘기인데.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나는. 근데 지금 딱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걸 예단해서 미리 그러니까. 이거를 다 네. 예측해갖고 우리는 검정색 선 따라서 우상향할 거야? 아니면 파란색 선 따라서 우하향할 거야? 지금 아무도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은 사기꾼들입니다.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다각화 나변에서 중간에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도 좀 덜 먹더라도 버티고 빠져도 덜 빠지고, 사실은 이럴 때 정확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정말로 필요한 타이밍이 지금이고, 늘 얘기하는 현금 비중들 얘기하실 때 이럴 때는 사실은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 사실은 그래서 위기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고, 네. 빠질 때는 좀 덜 빠져야 되는 또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정말로 지금은 좀 뭐랄까 좀 비관적인 게 아니라 네. 좀 비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비겁해야 될. 지금은 너무 용감하면은 이게 이제 잘 되면은 큰 대박이지만 네. 못 되면 쪽팔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 중에 우리 송 대표님이 또 진리를 말씀하셨네요. 시장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몇몇 사람 얼굴이 떠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마이크론하고 이제 페덱스를 가지고 어떤 침체 경기 상황을 딱 점검하신다 하셨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뭐 구글을 통해서라도 나이키 주가도 한번 장기 차트 한번 펼쳐보셨으면 싶은 게, 와 이게 아직도 다우존스 30개의 저 자리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한데, 이거 2015년 레벨로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도 안 되고, 굳이 따지자면 월간 차트에 200MA, 200개월 이평선 정도에 왔는데, 그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는 힘들 만큼 왔으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들이대 볼 만한도 한데, 근데 그 주가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어떤 뭐랄까 바닥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세장을 보시는 분들은 데이터 중에서도 이른바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는 조금 이렇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제 나온 컨퍼런스 보드 이것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에 여름 그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그냥 설문조사라고는 하지만 이게 최근 들에 너무 나빠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이제
트럼프 이후에 관세로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좀 잃고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풀었던 큰 돈들을 못 썼던 돈이 초과저축으로 쌓여 있다가 이제 그 다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갑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관세가 흔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컨퍼런스 보드 지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저에게 아시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너 지갑을 더 열 거야 말 거야 이제 이거보다는 이쪽은 일자리에 좀 더 중점이 일자리 있습니다. 쪽에. 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뭔가 숫자가 안 좋아지면 앞으로 내 일자리가 좀 뭐랄까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늘수록 저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퍼런스 보드 수치가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하회했다는 것은 향후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을 지탱했던 사실은 침체 우려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 2021년, 네. 22년 계속 이게 침체 온다고 했던 양치기 소년이 엄청들 많았습니다. 그랬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그런데 예. 그걸 다 뚫고 갔던 예, 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강력한 고용 시장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네. 빠졌고 그래서 이제 소위 고용 시장이 소위 타이트닝하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온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사실은 드디어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확실하게 약화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이 단단하면은 이직자한테 훨씬 더 페이버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리를 옮기면 예. 월급 더 주면서 데리고 예,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매달 발표하는 자료 중에 전체적인 그 임금 상승률도 있지만 이직자하고 그 기존 근무자, 그러니까 잡 스위처, 잡 스테이어 두 개로 나누는데 지금 보시면 최초로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9월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로 또 다시 한번 완전히 뚫고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자가 덜 상승한 거죠. 덜 받는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상승률이 떨어진다. 예, 예.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2022년 중반을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이건 마이너스로 들어섰다. 절대적인 레벨은 여전히 4%대로 높긴 합니다. 근데 뭐 워낙 생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저걸로 만족 못할 텐데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미국의 고용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전에는 사람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웃돈 줘가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웃돈 주고는 안 데리고 올래라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컨퍼런스 보드의 데이터와 이 데이터, 애틀란타 연은의 데이터가 소위 그러니까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앞뒤가 다 맞는 그런 데이터라서 그거는 확실하게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을 지탱해 줬던 고용시장, 이것이 결국 소비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게 하는 데이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연준이 뭔가 이제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고용하고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 고용만 놓고 보면 둔화되니까 또 이렇게 뭔가 좀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아직 관세 영향이 안 나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작년 9월에 마이너스 살짝 빠졌을 때 비컷을 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파월의 비컷을 당겼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그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게 다시 살짝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러면 사실은 올해 연내 2번, 3번 금리 인하를 파월이 해줘서 파월 풋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또 최근 데이터를 보면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S&P 글로벌의 그 소위 PMI, 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는데 ISM도 있고 S&P에 이제 PMI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3월 들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관세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체들의 투입 가격, 그러니까 네. 뭔가 소위 이제 원재료 사오는 거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보면 서비스업의 투입 가격 자체 노란색도 또 다시 우상향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조업의 출하 가격, 그러니까 도저히 못 버티고 제조업체들이 지금 가격 올라가는 것을 일부는 소위 소비자와 함께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결국은 트럼프 현재 정부가 관세 정책 자체가 시장에 뭐 큰 영향 없고 외국 기업들한테는 큰 그 소위 융통성이 없어서 우리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마진을 희생해서라도 우리한테 넘겨줄 거야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 저희 투입 비용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이게 관세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비용을 위로 끌어올리고 이것이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첫 고리가 시작된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해서 이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고 그래서 어젠가 그제 그 보스틱이 투표권은 없지만 얘기한 것이 연내에 금리 인하 한 번밖에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이유도 사실은 저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정도면 사실 계절성을 감안하고 10% 조정받은 거 보면 V자로 팍 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이 소위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강력한 자신감을 주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막에서는 어제 나온 거 말고 그 전에 나왔던 미시간대 네. 거기 소비자 심리 지수의 세부 항목인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9%로 나왔지만 어제 컨퍼런스 보더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2%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좀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아마 계란값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계란값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어제 그런 거에 사실은 소비자들은 좀 더 울컥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된다고 계란을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뭐 그렇긴 하지만 좀 미국 음식에는 많이 계란이 많이 들어가긴 네. 한데. 계란으로 시작해서 계란으로 끝나죠. 네, 뭐 그렇긴 하네요. 근데 로키 1편에 그 실베스터 스탈론 그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 계란 그거 한 날계란 한 7개 8개 깨서 그거 마시고 뛰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나오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물가가 다시 들썩들썩하는 것 자체가 네. 부담스럽고 여기에 비해서는 지난주에 FOMC 3월 회의 때 파월이 상당히 속편한 얘기를 한 거죠. 소프트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하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 우리는 좀 잘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파월이 한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트럼프한테 공을 넘기면서 하반기에 자신들의 그러한 정책 소위 그 버퍼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거 연준의 전반적인 커멘트들 나오는 걸 봐서는 미국의 하반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게 떨어진 것만은 맞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가가 아까 두 개의 갈림길에서 마냥 우상향에 대해서 맹목적인 배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현재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앞부분에서 다 해버리죠 뭐. 그러면 이제 마음에 좀 각오를 한 다음에 희망을 찾아봤으면 싶은데 저는 어제 기사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게 무디스에서 무슨 액션을 취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재정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면은 이게 지금 3대 신용 평가사 가운데 트리플 A를 갖다가 아직도 주고 있는 데는 무디스인데 S&P나 그 피치는 이미 한참 됐지 않습니까? 요거 약간 좀 이러면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위험할 수도 하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더라 말이죠. 이게 향후 한번 또 이슈가 될까요? 충분히 저는 우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머스크를 내세워서 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지금 2기가 하고 있는 눈에 띄는 큰 1기와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10월부터 새해 그 소위 그 피스칼 이어라고 하죠. 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2025년은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월은 바이든 거고 현재 지금 3개월은 지금 트럼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바이든 이후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훨씬 커요. 그래요?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머스크가 요란하게 엄청 떠들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재정 적자를 사실상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확대를 더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거기서 줄이는 건 조금 있고
수입이 더 줄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수가.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 적자가 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와 연관돼 있는 그러한 그 일자리들이 지금 대폭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티브 미란이 그 월요일인가 주말 동안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티브 미란은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미국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네. NEC는 아니고 그러니까 카운슬 오브 이제 NEC는 좀 더 높은 데일 거고. 그래요? 그 밑에.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그 스티브 미란이 한 얘기가 관세에 대해서는 약간 일시적이다. 약간 파월처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다 자기네들이 다 흡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미국에 계속 팔아야 되니까.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 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만 최근 들어서 너무 최근 그 바이든 5년간 일자리 창출의 4분의 3이 다 정부 때문에 늘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민간으로 돌리려면 아무래도 이런 트랜지션에서는 미국 경기가 취약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스티브 미란의 얘기를 어쨌거나 일부를 보면 미국의 하반기에는 그 정부발 그 일자리 축소가 경기에 추가적인 좀 하향 압력 이렇게 좀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예요. 네네 맞습니다. CA. 네, 네네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1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70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100원, SK하이닉스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2,500원, 2% 상승이 예상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6,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6만 4천 원. 현대차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4천 원이고 기아가 1% 오름세가 예상되죠. 호가 1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9,700원. 셀트리온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8만 4,900원. 네이버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1만 원, KB금융도 1.8% 상승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1.5%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하락세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5,900원. 반면 에코프로는 0.6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가 5만 9,100원이네요. HLB 볼게요. 오늘 2.5%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2거래일 연속 급락 이후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또 하락이 예상되고요. 5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약보합권 예상되네요. 자, 그리고 삼천당제 볼게요.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지금 18만 8,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어제 3% 넘게 빠졌었죠. 휴젤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7,500원, 리가켄바이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혼주 출발 예상이 되는데 4월 2일까지는 계속해서 또 오전장, 오후장 다르고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뭐 주식에는 저보다 더 빠삭하신 정민 앵커가 그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죠. 무슨 아유 맛이. 주식도 주식이지만 빨리 좀 먼지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미세먼지. 예, 먼지도 심하고 빨리 비도 좀 오고요. 이거 지금 산불이 이래가지고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 되는데 아까 이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주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미란 네. 국가경제자문위원회 CEA 여기가 이제 결국은 일종의 백악관 내에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이라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티브 미란이 어쨌거나 작년부터 해서 보면은 조금 비중 있게 이렇게 뉴스에 역대 CEA 위원장보다 네.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이 양반이 또 말하라고 합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뭐 100년짜리 무슨 미국채를 만드네 맞습니다. 뭐 이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NEC 그거보다 조금 위에 실제 정책 결정까지 담당하는 NEC 지금 현재는 케빈 헤셋이네요. 그분이 직전 일기 때 일기 때 CEA 위원장 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예. 왔던 분이고 네네. 케빈 헤셋 NEC 위원장 뭐 오바마 때 생긴 겁니다만 바로 직전에 바이든 때 생각해 보시면 연준 이사했던 왜 라일 브레이나드 금발에 그 여기 센 자리입니다. 센 자리인데 오히려 NEC 위원장보다 스티브 미란, 케빈 헤스보다 스티브 미란이 더 자주 언급될 정도로 네. 그 양반 관련한 기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영향을 주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본인이 작년 제가 저번에 소개시켰던 그 보고서상이 네. 11월에 발표됐던 그 보고서의 내용들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네네. 그 내용을 자신이 어쨌든 그대로 트럼프가 따라갈 건지 모르겠다. 자기는 투자 레시피를 제공한 거고 예. 요리사는 트럼프다. 그래서 그 중에 뭘 쓸지는 트럼프 마음이다라고 네. 이제 인터뷰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그 스티브 미란이 제시하는 이 다양한 그런 옵션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옵션들인데 네. 어쨌든 그것을 트럼프가 귀담아 듣고 일부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또 이번에 변동성이 커진 게 베네수엘라 원유 사가는 나라들한테는 2차 관세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보통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금융 제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왕따 전략이죠. 왕따 네, 전략. 네, 다른 네. 나라 너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면은 내가 너도 벌할 거야. 뭐 이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 이 왕따 전략을 기존에는 금융 제재, 그러니까 미국과의 거래를 끊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게 좀 신박한 또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가 어디까지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지금 마구마구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장에 말씀 주셨던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는 그런 것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이 시간에도 뭐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소리 없이 영상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듣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상대해야 되는 전 세계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 케이스 스타디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제 제철소 짓겠다는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먼저 이렇게 또 세우니까 이분도 훌륭한 대통령님을 뽑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선 회장도 의선정이 아니고 정의선으로 소개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올라와서 뭐 영어 유창하죠. 아주 뭐 당당하죠. 그런 가운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다 계획되어 있었던 그 투자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표정 보세요.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해법을 갖다가 좀 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덕분입니다. 미국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찾아야지. 이거 서로 부대끼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현대제철은 그러면 아예 직장 폐쇄하고 나서 루이지애나로 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 전기로 아까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전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전기료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전기료가 생각보다 마진이 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저도 이제 그 뉴스 보고 네. 일단은 가야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걸 텐데. 근데 어쨌든 전기료에서 생산하는 프로덕트는 또 다르니까. 네, 뭐 어쨌든 왜냐면 녹이는 걸 고로에서는 다른 거 석탄 떼서 녹인다면은 이쪽은 전기로 녹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OECD가 올해 미국 성장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면서요.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최고의 권위는 한국은행이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재경부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 세계 눈높이로 봤을 때 우리가 참고하는 두 가지 큰 기관이 OECD랑 IMF 두 군데입니다.
근데 OECD가 보통 이 3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중간 그 소위 이코노믹 아웃룩 해갖고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뭐 일종의 이제 경고를 던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우리 성장 떨어질 거야. 예.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좀 넉넉하게 표현해서 탈세계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발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위협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텐데 가장 큰 악영향은 두 군데입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인데 보시면은 플러스 성장에서 지금 둘 다 한 2%대, 1% 중반대 성장해서 캐나다는 2%. 죄송한데 이거 개장하고 들어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런 지표에 집중하기보다는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사실 방향 자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거래량도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오전 오후가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7%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2,624포인트 0.3% 상승이고요. 코스닥도 0.3% 오름세입니다. 71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출발입니다. 59,800원. SK하이닉스가 0.7% 상승 출발이죠. 20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5% 오름세로 338,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죠. 현대차가 1.8% 올라갑니다. 224,000원. 기아도 0.9%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101,9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약보합권으로 49,200원. 셀트리온 0.2% 소폭 올라갑니다. 네이버 보합이고요. KB금융이 0.49% 상승으로 8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거래 연소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데 36만 500원, 에코프로비엠은 0.5% 오름세입니다. 10만 8,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5%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5만 9천 원 선 움직임 보여주면서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HLB 0.5% 떨어집니다. 5만 5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보여줍니다. 27만 3천 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빠르게 들어옵니다. 삼천당지약 0.3% 올라갑니다. 18만 5,700원. 휴젤은 떨어지네요. 33만 5천 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1.4% 하락으로 49,650원. 그밖에 클래시스, 리가켄바이오는 각각 소폭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58,200원, 9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좀 산불이 확산되다 보니까 뭐 조림 사업 쪽이라든지 어떤 자연과 관련된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요. 지금 자연과 환경이 이건 아무래도 동전주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14% 급등이고요. 이건 산업이 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 홈데코도 3% 오름세고요. 그리고 효성 OMB, 동신건설, 이건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실히 어떤 종목 장세, 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선주들도 좀 올라갑니다. 대원전선이 6% 상승합니다. 3,020원. 그리고 KBI 메탈도 6.9% 강세고요. 가운전선도 3% 오름세고요. LS도 3.17% 상승하면서 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LS 에코에너지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1.6%, 대원전선 6% 상승이죠. 아무래도 뭔가 좀 재건 쪽과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는 지금 미세먼지가 좀 심하잖아요.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갑니다. 위닉스 5.7% 상승 보여줍니다. 6,240원. 그리고 코웨이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K웨더도 8%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밖에는 지금 봤을 때는 STO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게 또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유라클이 14%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 1.4% 오름세, K옥션 0.4%, 핑고도 1.2% 상승, 그 밖에 우리기술투자도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모멘텀이 있는 테마 이쪽으로만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 나타납니다. 각각 413억 원, 31억 원 순매도, 기관은 476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1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56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은 46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1,400개 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어제 좀 원화가 많이 약세였는데 오늘은 2월 20전 하락한 1,46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확실히 지금 시장 보니까 지금 뭔가 좀 전체적인 숲보다는 나무에 집중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시장 이렇게 좀 진단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이 혼조세가 납득이 갑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데일리로는 200일선을 올라섰는데 이 위클리로 이 200일선 200주 200MA 소위 말해서 200MA 무빙 에버리지를 MA라 하죠. 여기가 지금 이제 묵직하다 보니까 요거 올라서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 같고, 그리고 월간 차트를 보나 뭘 보나 일보 규정표를 보나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이거 우리 상방 아닌가 싶은 쪽으로 자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져가면서. 좀 다져가면서 지금 어떤 기술적 저항 구간에 대한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장이 또 예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레벨은. 네. 그 과정에 이제 좀 일희일비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 그러고 약간 미국 정하고도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그럼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들 구석은 우리나라는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실적이 나올 만한 무슨 전기 전력 쪽이나 조선이나 방산 그래도 이쪽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오늘 전선이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 어떤 그런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선이라기보다는 산불로 인한 테마로 움직이는 느낌이 테마로? 있어요. 예. 그래요? 제 느낌은 그래요. 조선도 아직까지는 조정 중이고. 로봇은요? 로봇이요. 오늘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상승폭이 좀 반납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우리 최근에 자주 다뤘던 음식료는요? 음식료요. 네.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체크해 볼게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SNG도 좀 소폭 내림세고 CJ 제일제당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혼조세예요. 지금 오뚜기도 좀 올라가고. 어떻게 우리 정민행 편은 이제 시세표 좀 이제 적응되셨어요? 넥스트레이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좀 적응됐어요. 적응됐어요. 네. 그래요. 예. 아까 우리 송 대표님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 그 OECD. 에서 에서 그 경기 전망을 하향 네.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시 돌아와 보면 네. 확실히 미국이 원래는 북미 일종의 게 자유경제 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사이좋게 잘 살다가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놨는데, 지금 보시면 캐나다가 원래는 2% 성장할 거라고 우리 예상했는데 0.7%로 반토막 더 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도 원래 합쳐보면 1.5 이 정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5% 포인트를 줄여서 올해 역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성장. 그럼 통상적으로 두 분기 역성장을 기술적 침체라는데 2년 연속 역성장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캐나다, 멕시코가 타격을 좀 심하게 받을 거다 보고 있고, OECD가. 그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중국은 오히려 살짝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확실히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숫자를 바꾸는 거 낮춘 거에 비해서 중국은 오히려 올해 4.8%에서 0.1%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4.4로 그냥 유지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그 재정 부양책 올해 강력한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OECD 경제학자들이 후한 점수를 확실히 주고 있다. 이 네.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어마어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독일을 비롯한 데들도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주말에 드디어 금요일 날 지금 독일의 그 재정 부양책 1조 유로 네. 부양책이 금요일 날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반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하반기로 가면 독일도 아마 올려- 중국과 유사하게 다시 정상적으로 좀 되돌려 놓을 확률이 지금 높아 보인다 싶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특히 지금 유럽의 경기 분위기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는 약간은 소황 상태이긴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유럽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은 돈 푸는 거 그거 느껴지는데 재정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뭐 22발 무슨 유동성 좀 이렇게 돈 냄새는 안 납니까? 통화 정책 쪽으로요. 예. 뭐 일부는 이제 결국 ECB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네.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추가적으로 뭐 뭘 산다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국방과 관련된 거죠. 예. 뭐 이런 노력들은 소위 공동 그 소위 채권 발행 뭐 이런 것들은 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걸 떠나서 이제 독일은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것이 유럽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차트로 아예 그냥 8번으로 먼저 좀 네네네. 넘어가 주시면 예. 지금 유로존의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컨퍼런스 보더니 네. 미시간 보듯이 이게 ZEW인데 이 ZEW가 뭔가 이게 독일 말로 유럽 경제 연구 센터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독일에 약해갖고 예. 우리가 이제 저걸 그대로 풀면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상황은 어떠냐? 앞으로 6개월 후에 기대는 상황은 어떠냐 물어보면 지금 보시면 기대 지수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기대 지표는 지금 플러스권에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희망이 확실히 유로존이 독일은 좀 더 상당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낙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이 그러니까 실제치 데이터에도 나타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더 좋으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 밑에 보시면 CT의 유로존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저 기대 지표하고 같은 방향 기울기로 좀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이 확실히 좀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나 지금 상당한 좀 뭐랄까 오래된 좀 만년 그런 고질병을 앓고 있다가 거기서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막 서로 그 코로나 이후 같은 때 실물 경제는 멈춰섰는데도 막 이 금융자산 시장이 전부 날아갈 수 있었던 게 전 세계적으로 막 돈을 풀어제끼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어딘가 자꾸 살피는데 잘 안 보이니. 이게 지금 빤한 돈으로 이쪽 오르려니까 이쪽이 빠져야 되고 이쪽 오르려면 이거 팔아야 되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 시기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오른다. 네. 네. 결국은 미국이 지금 재정 부양책을 지금 오히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재정 부양책 예, 안 하겠다는 예, 얘기지 예.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그렇게 둔화되는 것을 유럽과 중국에서 찾고 있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앞으로도 지금 ECB에서 그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ECB에서 좀 추가적으로 연내 한 두 번 정도 더 단기 금리는 더 낮춰주겠다. 좀 분위기가 잡혀 있고 반면에 통상 이러면은 10년물 국채도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10년물 국채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혹시 10년물 찍어갖고 이게 하면은 이게 그 채권 공급이 많아져서 네. 이런 걱정도 이게 채권 자경단이죠 이러면.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좀 유지가 되는 걸 봐서는 야 이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10년물이 그래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이게 단기적인 수급도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녹여져 있는 건데 확실한 거는 지금 유로존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는 향후 장기적인 유로존의 경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유럽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그 사이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좀 뭐랄까 비중이나 이런 것을 못 가져가셨던 분들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좀 활용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걸 보니까 옛날에 그리스폰의 수수께끼가 생각나네요. 연준은 막 금리를 팍팍 올리는데 미국채 10년물은 계속 뚝뚝 떨어지는. 지나고 보니까 중국이 워낙 사주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안 오르고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래서 그리스폰이 우리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하면서 수수께끼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네요. 네. 22도 연준도 금리는 내리는데 국채 수익률은 막 올라가고 어쨌거나 뭐 대표님하고 수요일마다 이런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저나 정민 앵커는 재미있어 하고 우리도 또 뭐 우리 제작진도 재밌게 듣고 있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네. 그냥 사기꾼이라도 좋으니까 한 10분짜리 요약해가지고 뭐 단기 급등주 한 서너 개 이런 거 해주는 게 보고 싶어지는 게 또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의 그건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 추천하고 가시죠. 종목 하나. 갑자기요? 송 대표님 맨날 나와갖고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 가시면은 뭐 하나 이렇게 미국 이제 좀 줄이시고 유럽 ETF 사시라 그러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겁니다. 뭐 방산 쪽으로요? 방산도 좀 저도 방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내 종목들도 유럽 인프라 투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프라. 우리 지금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인프라에 집중했잖아요. 네. 전선주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독일발 사실은 인프라 투자가 엄청 늘고 앞으로 10년간 늘 거거든요. 네. 그쪽에 익스포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저도 찾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기업들이 뭐가 있지? 한 200 몇십 개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부터 찾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럽에 대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확실한 거는 기회는 돈이 풀리고 성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유럽에 뭔가 노출이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나 우리 국내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